됩니다. 일본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아이치현의 나고야 시장이 아이치현 지사를 해직시켜달라는 청원서를 들고 의회에 나타났습니다. 아이치현 지사는 반일 활동을 했다. 위안부 소녀상으로 일본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일왕의 얼굴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남은 죄를 짓밟았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연말에 진행된 아이치현의 국제예술제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아이치현 오무라 지사 소환 운동에 관한 소식입니다. 3년마다 열리는 아이치현 트리엔날레 2019가 2019년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아이치현 트리엔날레는 2010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국제예술제입니다. 이미 개최되기 전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문제가 되면서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14일에 폐막했는데도 작품에 대한 비판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한 영상 작품에는 일왕의 얼굴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남학신을 신은 여성의 하얀 다리를 보여주는 강렬한 장면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배경음으로 여성이 계속 울고 있는 듯한 기괴한 소리가 계속 깔렸고요. 일왕의 얼굴이 타버린 듯한 재를 발로 밟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충격적인 영상 작품과 함께 위안부를 상징하는 듯한 평화의 소녀상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일본 극우 집단의 소녀상을 당장 철거하라는 시위와 항의가 크게 이슈가 되었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일왕의 얼굴이 불타고 있다는 영상 작품도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 이틀 후에 나고야 시장 카와무라 타카시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서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 당장 전시회를 중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우 단체들의 불을 내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전시회는 일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오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기 때문에 일본 헌법 21조를 위반한 협박이다. 재판하면 바로 질 것이다. 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카와무라 시장은 일본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나고야시는 10월 27일 갑자기 혐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허가합니다. 일본의 극우 정당인 일본 제1당이 개최한 혐한 전시회는 모든 작품이 혐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장면의 영상도 있고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하는 듯한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범죄는 언제나 조선인이라고 적힌 카드도 전시되었습니다. 이런 전시회에 대해 아이치현 오무라 지사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와무라 시장은 나고야시에서 트리엔날레 전시회의 비용을 일정 부담해야 하는데 지출을 거부함으로써 계약 위배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극우 활동을 적극 지지해서 유명한 의사 타카시 카치야가 발기인이 되어서 오무라 지사 퇴진 운동을 시작합니다. 타카스는 현재 암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타카스는 아이치현 청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일왕의 얼굴을 태우고 재를 발로 짓밟는 영상 작품을 전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오무라 지사의 해직을 요구한다.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실제로는 위안부 소녀상이 더 크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왕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의 호응을 유도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고야시의 카와무라 타카시 시장도 참석해서 나고야역으로 함께 이동해 서명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서명 활동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오는 10월 25일까지 아이치 현민 86만 5,7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져서 과반수가 해직에 찬성을 해야 합니다. 8월 25일에 시작한 소환운동이 1개월이 지난 9월 25일에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무라 지사 소환을 처음 발기한 타카스 가스야와 나고야시의 카와무라 타카시 시장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 일왕의 사진이 불태워지고 짓밟혔다. 위안부 소녀상도 전시되었다. 오무라 지사의 책임이 무겁다. 당장 내려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100만 명 리콜의 모임에서는 현재까지 7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전국에서 2,500명이 입금해 주었다. 라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서명 활동을 모르는 현민들이 많다. 억울하고 답답하다. 라면서 심경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한 보도진들에게 기사를 낼 생각이 있느냐 라며 도리어 보도진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나고야역으로 이동해 서명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와무라 나고야 시장은 아이치현 의회에서 오무라 지사 사직 권고 청원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시장이 직접 청원서를 들고 의회를 방문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오무라 지사는 소란을 피워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슬픈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반일 오무라 지사를 소환해라.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오무라는 사퇴하라. 라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무라 지사의 소환을 반대하는 거리 집회에서 일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국어로 범안해서 부른 사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역사의 사실을 지켜야 한다는 현수막을 펼쳐놓고 오무라 지사의 소환을 반대한다는 거리 음악회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비보이다. 오무라 지사 리콜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한국어로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를 부르고 있다. 일본 공산당이 정체를 드러냈다. 일왕의 사진을 태우고 좋아하는 인종들이다. 오무라 지사는 세금을 투입한 예술전에서 반일 선전 작품을 전시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오무라는 세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오무라 지사는 소환한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있다. 리콜 반대 시위로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있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이런 트윗이 계속 올라오면서 오무라 지사는 한국을 지지하는 정치인이다. 결국 뒤에 한국이 숨어있다. 정체가 드러났다.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오로지 혐한이냐 아니냐로 니 편 내 편을 따지고 있을 때 전 세계는 평화의 소녀상에 감동합니다.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베를린시의 허가를 받아서 시가 관리하는 땅에 설치되었습니다. 제막식에는 한국인들과 현지 관계자들이 함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는 동상이 전 세계에 세워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쿄 중심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자유와 인권, 억압과 핍박의 상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야말로 갈라파고스가 침몰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정부 허무맹랑 주장에 현재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를 동시다발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 측이 현재 다른 나라들이 잘못 알고 있다며 여러 나라들의 논리를 무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까지 굉장히 불편할 만한 표현을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그리고 욱 머시기 깃발 있죠. 이걸 대놓고 얘기하면 바로 유튜브 정지를 때린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욱 머시기 깃발을 욱원기라고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서 우건기가 나부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우건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퍼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 침략 전쟁을 벌인 옛 일본군이 사용하던 이 우건기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예상되는데요. 실제 일본 외무성은 8일 홈페이지에 이 우건기 소개 코너에 기존에 있던 일본어와 영어 자료 외에 한국어 자료를 새로 올려버린 것입니다. 보고 열받으란 소리죠. 확인을 제가 직접 해보니
한국어 자료는 일본어 자료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한국어 자료에서 이 우건기의 디자인이 일본 국내에서 오랫동안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이 우건기 디자인은 풍어기나 출산, 명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무성은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일본 측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제 강점기 및 일본의 침략 등을 통해 본인들이 그 깃발을 사용해 오면서 군국주의, 전체주의, 제국주의 등의 의미가 입혀진 거죠.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도 원래 아리아족이 널리 쓰던 전통 문양인데 전체주의 제노사이드의 상징이 되어서 금지가 되고 있는 것, 세계사를 일본이 한번 제대로 배웠다면 절대 일본 측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이 미쳤다고 매년 사과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 저 깃발을 일본을 상징하는 깃발로 밀었고 제국 해군에서 해군기로 차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전체에 퍼진 거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분명 사용해 왔고 그 목적이 제국주의, 전체주의, 침략 등의 목표였기 때문에 결국은 쓰인 게 맞는데 아니라고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번 해석을 통해 인정을 했어요. 보실까요? 일본 외무성은 우길기가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와 육상자위대 자위대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네요. 자, 그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무성이 제국주의 시절 침략전쟁을 벌인 옛 일본군이 이 우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나 이런 역사로 인해 이 우건기가 전범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왜 밝히지 못하고 있을까요? 맞으니까 못 밝히는 거죠. 진실을 싫어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다 보면 진실이 된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도쿄신문의 앞선 보도에 의하면 우건기는 이 메이지 시대 초기에 군기로 정해져 태평양 전쟁 패전 때까지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근대사 전문가인 야마다 아키라 메이지대 교수 또한 해군 군함기로 개양된 것 외에 육군 연대기로서 제압 후 입성 행진 때 내걸리거나 최전선에서 천명의 표시가 되거나 했다고 전쟁 중 분명 사용 형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외무성은 8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된 자료도 함께 게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범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전범기 홍보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외무성은 이에 동조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전범기에 관한 일본어와 영어 자료를 올린 뒤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과 제3국에도 전해지도록 전범기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결국 세계적으로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추후 열릴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와 관련된 문제를 이미 일본 측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전범기를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전범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일본 정부는 또 지속적으로 이 전범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전범기의 경기장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왜 이슈를 만들면서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국신문, 도쿄신문에서도 지난 9월 사설을 통해서 전범기가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면
주변국의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전범기 반입 허용을 재고하라고 촉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 측은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중국 아시안게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본이 9년 전 중국에서 열린 이 아시안게임 때에는 자국민들에게 원기, 전범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범기 이용에 자제를 요구했었죠. 결국 이번에 이렇게 쓰겠다는 건 홈그라운드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 전범기에 대해 당시와 지금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범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전범기를 앞세운 옛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가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며, 일본 정부가 전범기를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진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서 진짜 어느 한 나라가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일본이